네, 자 저녁 방송 네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증시가 뭐 코스피는 급등 마감했는데 코스닥은 급락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대형주 포함해서 중소형주들까지 오늘 폭락이 좀 심했죠, 그죠?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반도체 광풍, 그죠? 네, 이것 때문에 저것들 때문에 지금 그죠? 오늘 다른 종목들 폭락을 좀 많이 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좀 얘기해드리고요. 과거에 이제 이거랑 이제 유사했던 사례가 3년 전에 2차전지 광풍이었거든요. 네, 그때보다 지금이 더해요. 그거 얘기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좋은지 이런 것들 설명을 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거예요. 오늘의 결론인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건 광풍이다. 이건 광풍이거든요. 그래서 끝은 항상 안 좋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안 좋냐면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광풍에 이제 휘말린 사람들이 이제 끝이 안 좋고요.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다 보상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을 잘 보내시면 돼요. 결국은 지나간다. 네. 근데 지나갈 때 이게 그냥 바람이 아니라 광풍이다 보니까 가만히 서 있는 사람들을 좀 심하게 아프게 하면서 지나갈 텐데 그 부분도 같이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결론이에요. 지나간다. 네. 근데 이제 이유라도 정확하게 알고 참으시면 도움이 좀 되시겠죠, 그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주 전에 이제 2차전지랑 이제 비교를 좀 해드렸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끝났으면 좋은데 어젯밤에 미국 증시에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주식이 어제 20% 가까이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도 반응을 한 거니까 그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여러분들은 뭐 오늘 잘못하신 게 없어요. 그죠? 뭐 잘못하신 거 뭐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네. 자, 보세요. 오늘 이제 쭉 제가 이제 드리는 설명들을 딱 들으시면 기가 막히실 겁니다. 네. 자, 그래도 들어보세요. 자, 일단 요건 좀 내려놓고 어젯밤에 미국에서 보시면 미국 증시가 급등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 일단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원인 파악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목소리 다 들리시죠? 그죠? 네. 자, 다우지수인데 뭐 윗꼬리 아랫꼬리 별로 없고요. 그냥 마이너스 0.2%로 끝났죠. 큰 등락이 없고 나스닥이 한 1% 정도 상승 마감했고 S&P 500 지수는 0.6% 상승 마감. 윗꼬리 아랫꼬리가 거의 없죠, 그죠? 그럼 뭐냐면 그냥 조용하게 잘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5.5% 급등을 합니다. 어젯밤에 저도 이걸 확인하는 순간 이것들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가 또 굉장히 과하게 반응한 것도 있어요. 일단 일본 증시랑 그 다음에 여기 대만 쪽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이상 급등한 이유가 뭐냐?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다 간 게 아니라 몇 개만 또 이제 돌아가면서 움직이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제일 많이 갔냐면 이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무려 19% 급등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어. 20% 거의 20% 급등을 한 거거든요. 급등한 이유가 뭐냐니까 UBS인가 거기에서 전략가 하나가 얘 목표 주가를 3배 이상 높였더라고요. 3배. 앞으로 많이 갈 거래. 갑자기 3배 목표가를 3배 이상으로 잡더라고요. 뭐 앞으로 이제 더 좋아진다 이거죠. 그러면서 무려 이게 19%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짜고 치는 거예요. UBS면 스위스 최대 은행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AMD 같은 종목들이 7% 급등. 미쳤죠, 그죠? 네, 미친 거예요. 한 달, 그러니까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주가가 4월 초 대비 2.5배, 즉 150% 급등을 해요. 이 무거운 회사가. AMD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텔도 좀 올랐고 몇 개 올랐어요. 얘 한 3%?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는데 엔비디아는 오히려 하락했고요. 어쨌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저런 게 급등을 하니까 우리나라 또 반도체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그죠? SK 하이닉스가 아침에 바로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는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보고 싶지 않아요. 저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 저도 보고 싶지 않고. 저는 지금 보고는 있는데 이게 아침에 10% 이상 급등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아침에 시초가가 무려 전일 대비 7% 급등 출발합니다. SK하이닉스는 아침에 오전에 최대 14%까지 급등을 합니다. 전일 대비 미친 거죠. 그래서 결국엔 200만 원 뚫어서요 230만 원까지 했었어요. 네.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증시를 폭락시킨 겁니다. 사람들이 오늘 중소형주 많이 던졌거든요. 왜 던졌는 줄 아세요? 열받아서. 열받아서 던졌다니까. 보세요. 오늘 투매 원인은 간단해요. 열받아서. 코스피 지수가 오늘 2.2%, 여기 뒤에 가서 또 빠졌어. 또 2.2% 상승 마감했는데 최대 5%까지 올랐었죠. 난 솔직히 제정신들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부도 그렇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해놓고 있는 기관도 그렇고, 난 이 제정신들이 아닌 것 같아요. 개미들이 돈 벌게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얼마나 개미들이 뚜껑 열렸으면 중소형주를 던지겠냐고. 응? 아까 미국 증시 보셨죠? 반도체 종목 일부 올라갔다고 해서 다른 종목들이 하락 나왔을까요? 안 그래요. 미국은 안 그랬거든. 유독 우리나라만 그래. 왜 그러겠어요? 너무 이쪽을 과하게 올렸다는 거예요. 미국, 일본, 대만 우리처럼 반도체주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게 폭락하진 않는다고. 근데 왜 우리만 이럴까요? 이것들이 너무 과하게 지금 해놓은 거예요. 대형주 우리나라 그 다음에 핵심 그 수출 업종인 반도체를 이 인간들이 도박판을 만들어놨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개인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코스피가 이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근데 대형주를 보시면 2.7% 올랐어요. 대형주가. 근데 이게 대형주가 다 올라갔냐? 그것도 아니야. 이걸 보세요. 대형주가 다 올라갔으면 말도 안 해. 왜? 다른 대형주 들고 있는 사람들 돈 벌었을 테니까. 근데 여기 잘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시가총액 순위대로 쭉 보여드리는 건데 1위부터 대략 30위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올라간 게 뭐 있어요? 몇 개 없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기, 얘네들 빼면 뭐 있어요? SK, 그러니까 앞에 삼성 붙었거나 아니면은 뭐 SK 붙었거나 이런 것만 몇 개가 같이 다 대부분 하락했거나 급락했어요. 그 뒤에는 거의 다 급락이에요. 삼성 SDS 상한가 보내길래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 다 하락하거나 급락했다니까. 대형주도 이게 뭐냐고. 대형주 전반적으로 가든가. 그것도 아니에요. 슬슬 이제 열받기 시작하죠, 그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지. 이해가 있으시죠? 이렇게 해놓고 중소형주는, 그러니까 대형주도 지금 몇 개만 간 거라니까. 응?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있죠? 여기 보세요. 전기전자 업종이 무려 4%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쟤네들 몇 개만, 쟤 두 개 갖고 올린 거야 그냥. 응? 저 두 개 가지고 올렸다고. 이러니 코스피 중형주가 3%씩이나 급락을 했고요. 최근에 반등 잘 나왔거든요. 제가 어제도 그랬고 그 지난주 금요일도 그랬고 반등 되게 잘 나왔다 그 얘기 해드렸죠, 그죠? 잘 나왔어요. 반등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 열받게 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뚜껑 열리게 해놨어 지금. 중형주 마이너스 3% 급락했고요. 소형주 마이너스 3.4% 여기도 급락해버렸어요. 열받은 거예요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지수 자체가 3% 급락했죠, 그죠? 반등이 굉장히 빨리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코스닥 대형주 마이너스 2%, 여기 좀 덜 빠졌어요. 근데 코스닥 중형주 마이너스 4%, 소형주도 마이너스 4% 급락. 거래도 좀 나왔죠.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뚜껑 열린 겁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 이게
코스피 대형주 도박판 만들어나 노인들 그죠? 네, 어르신들 그 노인자 그분들 갖고 있는 이제 은퇴자금 그런 거 싹 이쪽에 지금 끌어들이려고 난리를 지기더라고 그냥. 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감정을 지금 억누르면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거든요. 응?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 지금. 응? 이래놓고 주식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벌게 해줬다는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정치인들이? 그죠? 네. 뭐냐고요. 이렇게 만든 여당이나 이런 걸 비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야당이나 늘 비판하잖아. 똑같은 놈들이라. 이게 뭡니까 이게? 응? 근데 이런 것을 많이 봤거든. 3년 전 윤석열 정부 때 2차 전지. 자, 그 얘기들 좀 뒤에 해드릴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툼의 원인은 뭐다? 뚜껑 열려. 저 같아도 제가 개인 투자자면 저 같아도 뚜껑 열어서 던질 것 같아.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저 같았으면 그렇게 안 했겠지만 제가 일반 개인이라면 열받아서 던져버리고 내가 주식을 계속 해야 되나 이렇게 심각한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 그지? 네. 근데 참으셔야 돼요. 설명을 계속 들어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반도체 광풍이에요. 자, 이걸 보시면 얼마나 더 충격적인지 이걸 보세요. 이게 뭐냐면 오늘 코스피 쪽에서 상승한 상승률 상위 종목들 쭉 순서대로 보여드릴 거거든요. 1위 삼성공조, 2위 삼성 SDS 이런 게 나오죠, 그죠? 차트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름을 잘 보세요. 종목 이름. 뭐 중간중간에 뭐 대한금속, LG CNS, 뭐 테이펙스 이런 종목들이 보이긴 하죠. 근데 대부분 뭔지 아세요? 대부분 ETF나 ETN이에요. 미래에셋 잠깐만. 이름을 보시라니까. 다 무슨 뭐 하나로 삼성, 플러스, 코덱스, 뭐 타이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에이스, 라이즈, 키움 뭐 다 이런 거야. 계속 내려볼까요?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다 온통 ETF예요. ETF 아니면 뭐 ETN 이런 거요. 거의 대부분. 자, 상승률 지금 150위까지 보셨거든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300위까지 내려가 볼까요? 이 짓거리를 해놨어 지금. 중간중간 종목 몇 개 없죠, 그죠? 이게 뭐냐고 이게. 응? 네? 전문가면서 이런 걸 내가 본 적이 있었나 싶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그냥 미친 겁니다. 코스피가 2% 이상 상승 마감을 했지만 코스닥이 3% 이상 급락한 걸 봤을 때, 그죠?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개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갖고 있는 주식 팔아가지고 아니면 은퇴자금 다 털어가지고 뭐 하고 있다? ETF 사고 있는 거예요. ETF. 특정 주식을 사면 위험해 이런 게 있으니까 안전하게 가려고 ETF를 지금 막 사는 거예요. 지금 개미들 ETF 사는 그 돈이 지금 어마어마하다잖아 지금. 예? 어마어마하대요. 뉴스 많이 나오죠. 그죠? 뉴스 따로 안 보여드릴게요. 미쳤어 지금. 어마어마하다. 아, 기사 하나 보여드릴까? 잠깐만. 삼전닉스 2배 나도 먹자. 개미들 우르르 500조 터졌다. 삼전닉스가 밀어올렸다. 24년 만에 ETF 시총 500조 시대. 42일 만에 100조가 유입됐대요. 총 500조 시대인데 그거의 5분의 1인 100조가 한 달 반 만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개인 투자 자금이 예금, 부동산에서 어디로 ETF로 이동하는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여기 투자 종합을 좀 보시면 자 보세요. 오늘 다 던졌거든 오늘. 여기 거래소 보면은 보험이 3천억 던지고요. 보험이 이렇게 하루에 많이 던지는 거 저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다는 말은 좀 그렇고 보기 드물어요. 이 정도 던지는 거. 투신도 많이 던졌고 연기금도 4천억 가까이 던졌어요. 기타 보험이 또 던지대 오늘 엄청. 근데 이거 누가 혼자 다 사요? 금융투자. 금융투자는 뭐예요? ETF 자금 이쪽으로 저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많이 올라갔죠. 여러분들 기관이 얼마나 많이 팔아먹었는 줄 아세요? 겉으로 보면 기관이 전기전자를 8,200억 순매수한 걸로 돼 있죠. 근데 보험, 투신, 연기금 다 때렸어 오늘. 근데 금융투자가 1조 7천억이야. 그럼 뭐예요? ETF 자금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AADDCD님 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네. 이러고 있거든요. 개인도 팔았는데 ETF 자금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얘가 뭐냐 한마디로 광풍이에요. 이 광풍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어디까지 가서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거를 이제 기획한 사람은 알겠지. 그죠? 네. 어쨌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4월 초부터 그랬잖아요. 이상하다. 미국의 반도체주가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저희 방에 들고 있던 이제 코스닥 150이라든지 뭐 다른 업종과 관련된 이제 그런 ETF가 몇 개 있었거든요. 사놓은 게 그 이란 전쟁 터지기 전에 다 던졌어요. 다 팔았다니까. 수익 실현할 거 수익 실현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면서 끝났다고. 손해 안 보고. 오죽하면 조선주도 던졌. 그래서 뭐 조선 업종 갖고 있는 ETF도 던졌다니까요. 반도체가 많이 갈까봐. 알고는 있었는데 너무 심한 거지. 오늘 쟤네들이 막 미친듯이 막 SK하이닉스가 막 야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좀 했을 텐데 거기서 10몇 %짜리 급등 나오니까 이제 멘탈 나간 거예요 지금. 근데 잘 보시면 걔 저기 누구예요? 금융투자도 팔고 있어 지들도. 그러니까 설거지 당하기 싫으면은 맨 마지막에 가서 사는 걸 설거지라고 하잖아요 주식시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설거지 은어예요 은어. 근데 뭐 하도 이제 수십 년 전부터 쓰던 용어라서 뭐 다 아실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모르지 뭐 내일도 더 급등할지. 근데 이건 광풍이에요. 이게 그래서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 2차전지 때. 제가 2, 3주 전에 2차전지 때랑 똑같다. 근데 그때보단 지금이 좀 낫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얘네들이 이제 폭등 한 번 더 나오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해요. 그때보다는 낫다라고 이제 2, 3주 전에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광풍은 똑같은 광풍인데 2차 전지 때 개미들이 뚜껑 열려서 퉁에 나온 것보다 그 당시엔 덜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거나 좀 더 나왔어요. 자 이걸 보세요. 오늘 종목들이 이제 많이 무너져 내렸죠. 그죠? 뭐 예를 들자면 종목을 뭘 갖고 얘기해야 될까? 잠깐만. 자 동아지질 이런 거 보세요. 자 지금부터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삼성전자 어디까지 갈 걸 왜 나한테 물어봐. 딴 데 가서 물어보셔요. 어? 네. 네. 동아지질인데 이거 보세요. 차트를 요번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5월달에 미친듯이 더 오르기 전에는 어땠어요? 여러분들 이 차트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와 조만간 폭등 한번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동아지질 잘 만들어놨잖아. 조만간 한번 뽑을 것 같죠? 그죠? 그런 애를 세상에 이렇게 해놨어. 네? 이렇게 해놨다. 낮에 회원들한테 얘기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이 있고요. 자율주행. 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면 진짜 이거 부도나는 줄 알겠어. 자 차트 보세요. 여러분들이 돈이 좀 있어요. 돈이 좀 있는데 이 종목 차트만 놓고 봅시다. 네, 보면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사고 싶지 않아요? 조만간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이 정도면 바닥 찍고 이제 그만 고생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몇 년을 빠진 거예요, 이거. 그러다가 이제 보세요. 얘가 이제 자율주행 테마로 잘 가는 회사인데 이 기나긴 약세 흐름을 그죠? 이제 우상향으로 바꿨잖아, 이제. 이렇게 우상향으로 돌렸잖아요. 그리고 거래도 보시면은 다시 늘어나고 있고. 차트도 땡겨서 보니까 다 해놨잖아. 올라갈 일만 남은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근데 얘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차트를 이 꼬라지로 만들어 놓냐고. 아니,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토막 났어, 지금. 2주 만에. 저희 방 보유 종목도 아니고 제가 평소에 언급했던 종목도 아닌데 보고 있는데 제가 속에서 막 천불이 나더라니까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주식 중에 이만큼 빠지지 않았으면 갖고 있는 주식 이만큼 빠지진 않았다 그러면 그냥 참으세요. 그냥 이거 들고 있는 분들 무슨 잘못이요. 해도 해도 너무하죠, 그죠? 아니, 아무리 악재가 나와도 그렇지. 이거 악재 나온 거 있어요? 설령 나왔다 칩시다. 이게 뭔데 이게 세상에. 이렇게 해놨다니까. 환장하는 거죠. 환장하는 거죠. 이 꼬라지 만들어. 그러니까 오늘 그냥 확인사살한 거예요, 지금. 이제 하락을 멈추고 올라올까 싶었는데 여기서 더 때려버린 거예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이게 투명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근데 저기 3년 전에 그 포스코를 보시면 돼. 다른 거 보지 말고. 포스코 그때 홀딩스가 2차전지 관련주로 묶여가지고 그때 크게 급등했었거든요. 포스코 홀딩스. 이때 여기 보시면 갑자기 막 거래 빵 터트리면서 급등했던 적 있죠. 23년도인데 그때 윤석열 정부 때죠. 그 당시에 이게 이렇게 폭등을 했었어.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날아가듯이 똑같이 날아갔다라고 보시면 이 무거운 시가총액 큰 회사가 또 회사로도 철강 회사니까 또 얼마나 더 무겁게 느껴져요. 근데 갑자기 이게 미쳐가지고 이때 이것도 충격이었어요. 지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또. 근데 그때는 이게 충격이었거든요. 갑자기 신고가 났던 애가 52주 신고가 났던 애가 3개월 만에 또다시 신고가가 나는데 거래가 터져요. 이게 40만원짜리 회사가 7%? 급등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8% 올라 최대. 이게 시작이었어요. 막 가더니 어느 날 11% 급등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황당했겠어. 2차전지로 우리 간대. 포스코가 철강회사지 2차전지 회사에? 아니잖아. 근데 리튬이나 이런 거 앞으로 가능성이 너무 높대. 끝인 줄 알았어요. 미쳤구나. 끝났겠지. 아니야. 다음날 23%까지 급등해. 거래 터지는 거 보세요. 미쳤잖아요, 그죠? 와, 이제 진짜 끝났나 보다. 이제 끝났나 보다. 그랬어요. 아니었어. 이틀 뒤에 16%까지 급등했어. 거래가 또 더 터졌어. 76만 4천원. 이 포스코홀딩스의 최고점이 76만 5천원이었어요. 20년 전에. 20년 전에. 그때랑 딱 1,000원 차이나 1,000원. 그러니까 정고점을 기어이 찍고 그리고 끝나더라고. 물론 이제 옆으로 돌다가 슬슬 내려오긴 했는데 뭐 그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그래, 좋아요. 제가 그때 2차전지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 주식하는 개미들 수많은 분들이 힘들었거든요. 왜 힘들었는지 아세요? 첫 번째, 2차전지만 급등했거든. 그 당시에 미국의 바이든이 미쳐가지고 미친듯이 금리 인상했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그냥 다 폭락했었어요. 3년 전이죠. 그때 여론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망한다 그랬어. 왜? 반도체 안 좋다고 망한다 그랬어. 그때. 근데 2-3년 만에 말 바뀌어가지고 많이 갔대. 그런 게 이 바닥이에요. 그때 망한다 그랬다고. SK 하이닉스. 그때 그래가지고 뭐 지들끼리 좋으면 갈 수 있죠, 그죠? 2차전지끼리 가면 되는데 다른 게 가는 게 없고 얘네들만 가니까 나중에 하나 하다가 얘네들 때문에 전체가 다 폭락 나왔어. 다 폭락 나왔어. 그 당시에 개별주 내가 아무거나 보여드릴게. 아무거나.
아까 동아지질 아까 이거 얘기했던 거니까 차트 보실래요? 23년도에 여기에요. 아까 포스코가 고점 찍은 게 23년 7월 26일이거든요. 여기 보실래요? 바닥인 줄 알았는데 맞잖아요. 이제 바닥 찍고 돌아서서 올라가는 줄 알았겠죠, 그죠? 이 정도면 하락 많이 했잖아, 그죠? 근데 갑자기 차트가 무너지면서 급락을 해요. 이게 별로 안 떨어진 거 같죠? 얘도 20% 이상 떨어진 거예요. 왜 급락해요? 2차전지만 급등하니까. 뚜껑 열려가지고. 저점이 7월 26일이잖아. 이게 덜 빠진 거예요. 종근당. 얘가 갑자기 밑으로 훅 친 거 보이시죠? 여기. 아니, 그렇죠. 여기도 이제 올라가려고 이제 바닥 잡고, 이제 나 갈 거야, 이제 올라갈 거야, 이제 고생 끝났어. 이러면서 이제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쭉 떨어지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거리 터지면서 빵 떨어지잖아. 얘는 잘못한 게 없어요. 포스코가 미쳐서 급등했을 뿐. 그때 그래가지고 난리 났던 거예요. 그때 에코프로, BM 막 이런 날아다니고 막 그랬을 때. 저점이 똑같죠. 7월 26일. 응? 몇 개 더 볼까요? 체시스 이런 거. 여기 보시면 급등하기 전에 바닥이 어디게요? 여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한번 갈라고 들었다 놨다 해놨어요. 근데 이제 자리 잡다가 밑으로 훅 빠지죠. 왜? 2차전지 때문에. 개미들이 손절 엄청 했겠죠, 그죠? 아이씨, 진짜 뭐, 이게 뭐야 이거? 응? 버리고 그래, 지금이라도 2차전지 사자 그랬겠죠, 그죠? 하나만 마지막으로 태양금속. 네. 이때 보시면 얘도 그때 그 한가발이라고 해서 한가발, 한동훈이 별명이더라고요. 제가 한동훈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양해 좀 해주세요. 아시죠? 제 방송 오랫동안 들으시는 분들은, 그죠? 네. 정치인 다 싫어하는데 네. 특히 싫어합니다. 네. 한가발 관련주였는데 뭐 올라가려고 준비 다 해놨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이었나? 네. 그 대통령이 저기 후계자를 키우려고 장관까지 시켜줬잖아요, 그죠? 나중에 뒤통수를 쳐서 그렇지. 근데 이제 맛이 가죠. 2,300원에 있던 게 1,400원까지 30% 넘게 급락했잖아요. 2차전지 때문에 그래. 그때 한동훈이 배신을 때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아닌 척하고 있었고 이랬던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해드릴까요? 위로가 좀 되시라고. 한동훈 얘기가 아니고 멀쩡을 했던 애들도 다 빠졌다고 했대. 왜? 2차전지 광풍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까 뭐 태양금속, 체시스, 종근당, 뭐 동아지질 이런 거 들고 있는 분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광풍에 휩쓸린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휩쓸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지금은 힘든데 시간 지나고 보면 괜찮아진다니까. 태양금속이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한가발이 그때 이거 제가 한동훈 성대면서도 할 줄 알거든요. 근데 빈정상에서 안 하겠습니다. 제 주특기 중에 하나가 성대면서입니다. 모르셨죠? 근데 제가 성대면서 잘하는 거 아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네, 거의 안 하거든. 네. 한동훈 거도 따라할 수 있어요. 여기서 뚜껑 열려가지고 파신 분들은 나중에 뒷목 잡고 쓰러진다고. 아까 1,400원까지 떨어졌죠? 한 달 뒤에 4,000원 가 있었어. 4,000원. 그러니까 참으셔야 돼요. 모든 종목이 다 이렇게 올라가진 않겠죠, 물론. 근데 재료가 살아있고 차트가 만들어져 있었다 그러면 억울해하지 마시고 참으세요. 아까 종근당은 어디였어요? 여기였잖아. 진짜 그냥 아무거나 눌렀어요 지금. 네. 근데 얘도 그때부터 날랐네. 그죠? 네. 동아지질 여기였죠, 그죠? 얘는 뭐 크게 뭐 나르진 않았는데 원래 수준을 금방 회복했잖아요. 바닥 맞았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체시스 급등 직전이었어.
한두 달만 더 기다렸으면 몇 배 간 거야? 4,000원에서 16,000원 4배 갔네. 아, 물론 이거는 이제 뭐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겠지만 참으세요. 힘내시고 참으시라고. 최소한 원래 있던 자리까지는 갖다 놓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무 이제 최근에 막 거래 터뜨려서 최근에 막 2배, 3배, 4배 급등한 주게 샀는데 그게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다시 올라올까요? 죄송합니다만 아니요. 아니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사신 분이 있어요. 아, 지금 이만큼 떨어졌는데 괜찮을까요? 아니요, 안 괜찮으실 거예요. 맞잖아요. 본인이 이제 비싼 거 샀잖아. 과열된 거 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이런 건 더 떨어지겠지. 냉정하게 얘기를 해드려야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바닥에서 샀는데 약간 떠있는 주식이긴 한데 뭐 조정 끝났고 매집돼 있어서 샀는데 그걸 가만히 있으시란 얘기예요. 돌아와. 응? 돌아온다고. 힘내세요. 광풍이요, 광풍. 2차전지 광풍의 강도가 100이었다면 반도체 광풍 지금은 한 500에서 한 800, 700, 800 되는 것 같아요. 그때보다 5배, 7배, 8배는 더 하다는 거예요, 지금. 2주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그때보다 약하다 그랬다고 제가. 근데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급등하면서 미쳤어요. 하필이면 또 오늘이 그날이잖아. 그 뭐예요? 이런 것들. 이게 뭔 줄 아세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2배짜리 ETF 그거거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게 있어요. 삼성전자 이거 뭐냐면 플러스 삼성전자 선물 단일 종목 인버스 2배짜리, 즉 삼성전자 고버스예요. 열받는데 확 이거나 추천할까? 네, 그러고 있었는데 참았습니다. 사지는 마세요. 근데 이런 것도 하나 생겼어. 웃긴 게 뭐냐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제 2배짜리 레버리지 있죠? 그거는 열 몇 개인데 열 몇 개가 오늘 상장됐는데 급락하는 거 고퍼스는 몇 개 없어요. 열받아서 이거 막 오늘 추천해버릴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열받아서 추천하면 전문가가 이성을 잃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참았어요. 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네. 오늘 다 이렇게 해놨어 오늘. 이게 우연일까 싶기도 하죠. 그죠? 어쨌든 이게 상장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바닥에 우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우연이 아니더라고. 뭔가 다 이유가 있는데 서로 이제 연관지지 못해서 그런 것 뿐이지. 네. 네,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어제 아무튼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막 급등하고 막 난리지기고 하길래 아, 오늘 아침에 반도체도 급등해갖고 또 뚜껑을 다 열리게 해놓겠구나. 응? 그래서 오늘 머리를 썼죠. 우리 회원들한테 뭐라도 해줘야 되니까. 응? 어제는 이제 비과전자를 다 팔았거든요. 자, 보세요. 이것도 따라하세요. 비과전자 어제 팔았다고 이거. 광통신 팔고 났으면 현금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아침에 이제 고민을 했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했는데 데이터 센터에 AI 이제 그거를 이렇게 많이 AI 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목표가 3배 올리고 미국에서 막 그러고 있길래 그러면 테마주가 할 게 뭐가 있을까? 뭐가 가겠어요? 생각을 해봤죠. 데이터 센터 질 때 냉각 시스템 이 테마주가 급등을 최근에 했었거든요. 잘 됐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요걸 추천했어요. 냉각 시스템 테마주도 몇 개 있거든요. 최근에 여기 보시면은 뭐 3S 최근에 여기 급등했었죠, 그죠? 지난달하고 이번 달에 이게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 그 테마주예요. 이거하고 오텍이랑 두 개 중에 고민하다가 오텍으로 들어갔거든요. 떠있는 것도 잘해요. 아침에 추천했는데 시초가가 그래도 그렇게 높게 뜨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한 3% 정도 떠있을 때 추천했는데 거의 비싸게 시작을 했으니까 이거 사가지고 오늘 팔아드렸어요. 단타 쳤어. 오늘 이거라도 수익을 내놔서 그나마 우리 회원들은 좀 그나마 좀 기분이 덜 나쁘실 거야. 오늘 투매 나왔으니까 우리 보유 종목들도 좀 하락을 했겠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이거라도 해드린 거지. 문자 하나 거 보여드릴까요? 문자반이랑 라이브랑 종목이 똑같아요.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종목 똑같다고. 어제 그 얘기 해드린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요즘에 돈을 굴릴 수 있는지. 사진을 다시 찍어드릴게요. 어제 약속한 게 있으니까 짧게 얘기해드릴게요. 요즘에 수익이 꾸준하게 나요. 수익이 안 나는 줄 아시는데 제가 홍보를 잘 안 해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왜 돈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평화홀딩스 4,200원 정도 산 게 있는데 5,000원 넘어서길래 팔았고요. 와, 5,000원 밑에서 몇 원 내드렸지. 파시라고. 수익 실현했고, 빛과전자 어제 다 팔았고, 오늘 아침에 오텍 매수시켰고, 10시 전에 매도 사인 내드렸고, 최대 오늘 20% 넘게 수익 났습니다. 최대. 왜? 아침에 4%에서 시작했는데 28%까지 갔거든요. 상한가 직전까지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종목을 매집을 하면서. 다른 데가 폭락할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을 했는데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네. 내일은 또 이제 뭐 또 있겠죠, 그죠? 내일 하루 쉬든지, 내일이 목요일이죠. 내일은 종목처럼 하루 쉬든지 아니면 또 오늘 밤에 미국 증시 봐서 또 뭐 하나 내든지 그렇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버티는 거예요. 밥값을 하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움츠려 들지 말고 불만불평만 하지 말고 자꾸 뭘 하시면 돼. 그리고 저 광풍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 드렸죠. 오늘 방송 조금만 더 할게요. 보통 40분에 끝나는데 오늘 한 10분만 더 합시다. 괜찮으시죠? 네. 10분만 더 합시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때 2차전지 광풍 그때도 누가 망했는 줄 아세요? 마지막에 올라탄 사람들이 쫄딱 망했어. 문재인 정부 때 그 각 정부마다 주식시장에서 안 좋은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안 좋은 게 있거든요. 뭔지 얘기해 드릴게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얘기해 볼까? 그때 주식시장 좋았으니까. 주식시장은 좋았어요. 정부에서 키워준 건 아니고 그때 이제 뭐 코로나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돈을 많이 풀어서 주식시장이 많이 갔잖아요. 그때. 그죠? 문재인 정부 때 문제는 뭐였냐면 그 문재인 정부 때 뭐 정부의 문제라기보다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아직 얘기도 안 했는데 또 저기 할라 또. 문재인 정부 때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많이 물렸죠. 인정하시죠? 부동산에 많이 물렸잖아. 특히 40, 50 이상. 그때 부동산 아파트 이런 거 비싸게 사가지고 대출 풀대출 받아가지고 비싸게 사가지고 고정금리도 아니고 변동금리를 해가지고 이자 무지하게 많이 내신 분들 많잖아. 지금도 막 그거 이자 낸다고 고생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 윤석열 정부 때는. 그때 주식시장도 안 갖고 부동산도 개판이었어. 근데 23년도에 2차전지가 미친 듯이 급등했거든요. 그거를 막았어야 되는데 내비두더라고 그냥. 그때 그래서 그 광풍에 이제 휩쓸려가지고 2차전지 산 사람들 쫄딱 망했잖아요. 최근에 그 금양이라고 저 그 당시에 그 금양 비판 많이 했습니다. 2차전지 뭐 수익 제대로 나지도 않는데 이걸 왜 여기서 미친듯이 사냐고. 그때 여기 이렇게 한 거냐 그때 저기 비판 많이 했어요. 이런 거 사면 안 된다고. 싹 다 물렸잖아. 이때 고점이 며칠이에요? 고점 23년 7월 26일. 아까 포스코 고점이랑 똑같잖아. 여기 휩쓸리면 안 돼. 문재인 정부 때는 부동산 광풍에 다 물렸고 윤석열 정부 때는 2차전지 광풍에 다 휩쓸려서 이렇게 됐고 지금은 뻔하지 않아요? 반도체 광풍이지 뭐. 여기에서 물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물리는 게 있잖아요. 20대 30대가 물리기보다 뭐 그쪽에도 물리는 애들이 있겠지. 근데
50대, 60대가 50, 60, 70대가 지금 반도체에 엄청 들어가 지금. 그게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20대, 30대들은 그 당시에 이제 코인으로 많이 털어먹었거든요. 코인.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코인을 많이 털어먹었다. 근데 20대, 30대는 좀 털어먹어도, 그죠? 그 친구들은 이제 모아놓은 게 많지는 않,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으니까 털어먹어도 2, 3천만 원? 털어먹고 또 열심히 일하면 돼요. 한 2년? 아무리 그냥 좀 월급이 좀 적은 일을 해도 요즘에, 그죠? 한 2년 그냥 이발 딱 깨물고 그냥 살면 그 돈 다 갚고, 그죠? 행복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잖아. 몸도 건강하고 젊으니까, 그죠? 네. 일할 때도 많고, 네? 얼마나 좋아, 그죠? 네. 근데 60대, 70대 이분들이 그러면 안 되거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 때인가? 문재인 정부 때인가? 그 당시에 또 뭐가 있었냐면 홍콩 ELS 거기에 은퇴 자금 엄청 물려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때마다 중장년층, 노년층 대상으로 이놈의 새끼들이 뭘 털어요. 욕을, 이런 거 욕하는 거 갖고 뭐라 하지 마세요. 제가 욕 잘 안 하는데 제가 말 함부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는 화가 나서 지금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주기적으로 털어간다니까. 공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쪽에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저 유튜브 뭐 좋아요 이런 거 강요 안 합니다. 근데 오늘 확인 좀 합시다. 나중에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도 좀 눌러주시고. 안 그래요? 주기적으로 털어간다니까. 주기적으로 거지를 만들어. 근데 지금 뭐냐? 반도체예요. 반도체에 지금 엄청 몰린다니까. 반도체 주식을 직접 사는 사람도 있고 ETF를 사는 사람도 있고,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2배짜리 ETF도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이런 기사 나온 거 보셨어요? 낮에 이거 기사 보고 회원들한테 얘기해 드린 건데, 이거 보시겠어요? ELB ELB라고 좀 생소하시죠? ELS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는데 ELB라고 교보증권에서 SK하이닉스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 연계 파생 결합 사채 ELB 일종을 다음 달 2일까지 공모한대요. 만기 1년 6개월짜리 원금 지급형 월 지급식 상품. 이게 뭐냐? 월 이자 0.5%씩 따박따박 준대. 그러니까 1년으로 따지면 총 6.3%고요. 한 달에 이거를 나눠서 12개월이니까 나눠서 0.5%씩 준다는 거예요. SK 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은행보다 이자율 굉장히 높죠. 홍콩 ELS가 유행할 때 그때 이자가 대충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노인분들이 투자 많이 했어요. 그때 ELS. 근데 ELS 문제 많다고 소문이 나니까 이것들이 쓱 이제 ELB를 갖고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주느냐? 그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뭘까요? 이거 얘기해 끝낼게요. 자, SK하이닉스 주식을 예를 들어서 200만원에 샀어요. 지금 220만원인가 얼마 끝나지 않았나? 200만원 이렇게 계산하기 쉽게 200만원에 사셨어. 근데 200만원에 75%는 얼마예요? 75%면 150만원이잖아. 150만원 이상이면 이자를 주고, 주가가 150만원 이하면 이자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달 응? 써있잖아요. 밑에 보시면 이 상품은 6개월마다 조기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자동 조기상환 평가일에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 기준 가격의 100% 이상이
원금을 지급하고 조기상환 한다. 그럼 100% 이상이 아니면 원금 지급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만기 평가일에 돈도 못 뺀다는 거라. 그러니까 만기 평가일에 기초자산의 만기 평가 가격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원금이 지급되며 중도 상환 시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럼 뭐예요? 1년 6개월 동안 이 돈을 인질로 잡고 있겠다는 얘기잖아. 주가가 급락하면 이자도 안 주고. 이게 뭔데 이게? 근데 그 전에 조기 상환하면 돈도 안 주는 거예요. 주가가 내가 그때 샀던 것보다 내가 들어갈 때보다 높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교보증권에서 이런 걸 출시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투자하는 사람 말고 출시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 수익을 날려면 어떻게 돼요? 이자를 최대한 덜 줘야 되겠죠. 이자를 안 줄 수 있을 때 그때 이 상품을 출시하지 않겠어요? 응? 앞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자를 꼬박꼬박 매달 줘야 되고 원금도 다 돌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얘네들이 보기에 이게 고점이에요? 그럼 출시하겠지. 왜? 주가가 여기서 30% 이상 폭락하고 난리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자도 안 줘도 되고 원금도 안 줘도 돼요. 만기 전에는. 이런 걸 지금 이런 상품들이 막 나온다고 지금. 그러면 이런 걸 이제 보고 추론해 봤을 때, 응? 반도체가 고점이 아니겠냐 이거죠. 고점이죠. 그러니까 정황상으로는 고점이라니까. 다만 쟤네들이 안 끝나고 계속 달리고 있으니까 그 날짜를 언제 끝나는지를 모르니까 그게 답답하실 뿐이지 정황상으로는 끝난 거예요. 저거는 광풍 불었을 때 미쳤을 때 저런 게 나와요. 여기 금양이라는 회사 반도체 2차전지 회사 보고 계시죠? 이 당시에 여기에서 2차전지 ETF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당연히 엄청나게 쏟아졌죠. 엄청나게 나왔지. 금양이라는 회사는 이제 대기업은 아니었으니까 뭐 얘네가 올라갈 때는 안 나왔겠죠. 근데 뭐가? 코스닥 시총 1위인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그 어디에요? 아까 포스코 이런 거 이제 2차전지로 급등할 때는 나왔다고. 왜? 개미들이 사니까. 2차 그러니까 관련된 ETF나 이런 것들이 막 상품들이 대거 출시될 때가 고점이에요. 분위기로 봤을 때 고점은 맞습니다. 참고해서 조금만 참고 이겨내세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중소형주 위주로 가라. 이게 맞다. 이게 맞다니까요. 저희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 와중에도 수익 나요. 뭘 팔아드린다니까 자꾸 수익 나는 게 있어요. 뭘 챙겨드려요. 그런 거 갖고 또 이제 어떤 종목들 매수해서 또 수익이 나고 이러다 보면 요번에 투매 나왔을 때 좀 깔아앉아 있었던 이제 종목들이 또 올라오겠지. 그러면 이제 매도성이 더 많이 나갈 거고 계속 손해보지 않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돼. 맨날 저거 보면서 아우 씨 내 건 안 가는데 저것만 가네. 신세 한탄 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거나 내가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고 암세포만 증가할 뿐이지. 아시겠죠? 네. 오늘은 아무튼 이제 뭐 그래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건 맞으니까 제가 아까 대신 뭐 욕도 해드리고 막 그랬는데 그 힘드셨던 분들은 뭐 그냥 술은 드시지 마세요. 어제는 그냥 술 한잔 하세요 그랬는데 그건 어제 얘기고 오늘 같은 날은 술 드시면 안 돼. 왜? 술에 취하면 저 옛날에 술을 되게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끊었지만 술에 취하면 막 속에서 억울한 게 막 올라와. 그때 그럴 걸, 그때 뭐 SK하이닉스를 살 걸, 저거 뭐 할 걸, 막 뭐 억울한 거 막 다 올라와요. 그럴 때는 술 드시면 큰일 나. 오늘은 술 드시지 마시고 그냥 일찍 주무세요. 그냥 푹 주무세요. 담배도 피지 마시고. 아셨죠? 몸상에. 아무튼 이제 아까 뭐 체시스나 이런 종목도 그냥 막 아무거나 막 보여드렸는데 어때요? 뭐 올라가잖아. 막 올라가죠. 아셨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보여드렸던 그 뭐예요? 저기 뭐지? 종목들 그 뭐야? 냉각 시스템 관련주들이 더 있거든요. 더 있다고. 워트란 종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유튜브 쪽에 거기다 써놨어요. 뭐 3S 그 다음에 그 뭐야? 아까 오텍 요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 그 말고 더 있어요. 워트도 있고 유니셈도 있고 뭐 기타 등등등 있는데 그런 것들도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왜? 데이터 센터가 계속 이제 하면 관련주가 더 급등할 수도 있지. 맞죠, 그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방송을 또 너무 길게 하면 힘드시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아무튼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세요. 네, 누가 이긴다고요? 광풍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광풍에 빨려 들어가지 마세요. 아셨죠?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저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